사실 한국의 슈퍼리치는 저의 첫 책인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평범한 샐러리맨인 저도 그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국의 슈퍼리치를 찾아다닌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특별한 비결을 찾았는데 그 책 속 주인공 중에는 미장원 아줌마도 있었고 카센터 정비공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저희같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슈퍼리치가 된 거를 발견한 거죠. 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미장원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웠던 것은 수도권 외곽에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뵈니까 마당에서 이제 상추를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이제 토지 보상이 돼서 이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뵀었는데 그분이 미장원 아주머니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100억대 부자가 되신 분인데 어떻게 됐나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미장원 종업원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머리를 깎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을 끌게 됐죠.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많이 늘렸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접시 세트를 팔았습니다. 2접시 세트를 팔면 이제 한 접시가 이제 본인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거죠. 근데 종잣돈 마련해서 그친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주말에 기름을 2번 정도 주유할 정도로 발품을 팔아서 경매 물건이라든지 좋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평수를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100억대 자산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분은 카센터 정비공이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중퇴 학력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정말 그 카센터 정비를 하다 보니까 18시간 일을 해서 사실 돈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분도 역시 자기가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산이 다시 자산으로 불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두 분을 보고 느낀 것은 그런 평범한 미장원 아줌마,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카센터 정비공도 정말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한다면 정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용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기본 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1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출이 적어서 수입보다 적어서 그래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더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된 분들이 돈을 1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식사할 때도 5,000원 넘는 식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몸에 체대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첫 번째가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1원 이상이 돼야 된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자기 수입에 추가 수입, 아바타를 창출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일반인은 월급 하나에 의존해서 아바타를 딱 한 개만 가지고 있지만 부자들은 임대소득이 나오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에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수입처가 다양합니다. 요거를 아바타라 그러는데 아바타의 정확한 개념은 나를 대신해서 수입을 올려줄 수입처거든요. 그거를 올해부터는 단 하나라도 금액이 적어도 좋으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을 이제 형성을 하면 이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자가 돼서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자산관리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늘 때 적금이든 정기예금이든 아니면 투자 상품이든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걸 체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게 있지만 요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부자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종잣돈 100만 원 마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자들한테 배운 건 뭐냐 하면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럼 그 자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서 자산은 종잣돈을 말하는데 사실 종잣돈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들어드린 미장원 아주머니가 종잣돈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준 개념은 마당에 상추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상추 잎사귀가
아주 조그만 때 뜯으면 어떻게 되겠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정말 상추가 탐스럽게 먹을만 할 때 뜯어야 된다.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작은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1억을 가되 그 종잣돈의 단위가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나 1억이 될 때까지는 진득하게 참고 열심히 노력해라. 주변에서 돈을 좀 모은다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또 차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이 따르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중요한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부자와 달리 빨리 수익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크에 너무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초기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정기예금이나 안전형 상품에 그냥 쌓아가는 개념으로 욕심내지 말고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 정도만 추진하는 전략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종잣돈을 어떻게든지 한두 푼 아껴서 커피 한 잔 줄여서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기예금이나 안정형 상품으로 절대 투자형 상품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3천이나 한 5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생기면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20%나 30% 자기의 어떤 내가 손해를 봐도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상품을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 1년 정기예금이 한 2%다고 가정하면 그 금리에 플러스 한 1.5에서 2%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런 상품을 좀 큰 욕심 안 내고 찾아서 발품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목표 수익률을 10%나 20% 너무 높게 잡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내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잃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제가 이제 부자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자산관리해서 10년 동안 해서 느낀 거는 부자들은 10%나 20% 수익률을 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3% 5%라도 좋으니까 원금을 안 까먹고 그 상태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사실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따라한다면 제일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의 분야에서 아까 탑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상품을 팔든지 그래야지만 실적이 나오고 자기가 직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현대라이프 직원, 설계사다. 사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명확한 사명감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팔려는 상품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정말 필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 바탕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고객을 한 분 한 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그 탑이 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015년에는 꼭 탑이 되셔야 됩니다. 탑을 꿈꿔야 됩니다. 최고를 꿈꿔야지만 최고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보험이면 필드에 나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목표를 하루에 한 자를 꼭 한다는 1계약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은 어떤 경우에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독한 말이지만 내가 오늘 계약을 한 잔 못하면 커피 한 잔, 밥을 한 끼 굶겠다는 각오로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파는 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 그분들, 우리 고객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 줄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좋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탑이 됐을 때 이제 종잣돈도 마련하고 추가 수입이 생길 겁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 고객도 만나지만 VVIP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번 이제 부자들을 자꾸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마케팅 능력과 실적을 더 업시켜 줄 건데 그때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 돈 되는 정보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그 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돈 되는 정보,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를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 투자도 있을 거고 또 돈 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발품을 찾아서 자기가 메모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된 방법, 부자가 된 분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현직에서 영업을 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빠르게 탑이 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사실 부자들이 제가 PB를 하면서 가장 놀란 점이, 사실 저도 신문을 한두 개 보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은 신문을 5개에서 7개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밑줄까지 쳐서 읽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좋은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러려면 그 지식을 얻는 것은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경제신문이나 사무실의 신문, 커피 한 2잔 값이면 신문 구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출근길이나 아니면 고객과 상담하기 전에 짜투리 시간이나 그럴 때 좀 정보를 캐치하고 돈 되는 정보, 그 다음에 흐름을 알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체득하면 좋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신동일 꿈발전소 소장이다 보니까 부자도 만나지만 또 기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이제 층들의 분들을 만나는데, 특히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드리면, 신문은 그래도 소위 스카이대 나오신 똑똑한 분들이 정말 발품을 팔아서 그 알짜 정보를 나름대로는 취합을 해서 쓰는 게 신문이거든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요즘은 신문을 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안 읽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부자들은 거꾸로 한다. 정말 신문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등산이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깅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그 경제 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를 놓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지만, 정말 그런 사소한 거에서 정보를 캐치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면 감이 생기거든요. 그 감이 생겼을 때 고객과, 우리가 만나는 부자 고객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나의 자산 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